브랜드 컨설팅 하시는 분들이 보시면 뭐 저렇게 진짜 쉽게 얘기하냐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쉽게 얘기하는 건 잘하는 사람입니다. 특히 스타트업 1인 기업 하시거나 프리랜서처럼 하신다, 요거대로 따라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삼행시 브랜드 액션으로 항아리의 3단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정리가 안 돼. 머릿속에 너무 좋은 생각이 많고 머릿속에 이렇게 하면 되겠어, 저렇게 할 거야, 다 생각은 많은데 정리가 안 돼. 이런 분들은 A4지에 쓰셔야 됩니다. 근데 쓰시는데요, 그냥 이렇게 메모하듯이 쓰는 것보다 어떤 프레임이 있는 게 좋죠. 제가 그래서 오늘 그 프레임을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브랜드 컨설팅 하시는 분들이 보시면 뭐 저렇게 진짜 쉽게 얘기하냐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쉽게 얘기하는 걸 잘하는 사람입니다. 이거는요, 데이비드 아커라는 브랜드 쪽의 3대 구루 중에 한 명이세요. 이분의 업적은 이거 하나라고 생각해요. 브랜드에는 에센스가 있다. 전체를 꿰뚫는 하나의 정수, 어떤 그 무형의 그 무엇인가, 이게 있고 거기에 핵심 아이덴티티가 있고 확장 아이덴티티가 있다. 이 장표만 설명하는데도 1시간이 넘게 걸립니다. 저는 벌써 지금 1분 안에 끝냈지 않습니까? 데이비드 아커가 정리한 내용에 기반해서 제가 총 피라미드 얹듯이 펑셔널 베니핏, 이모셔널 베니핏, 브랜드 퍼스널리티, 코어 아이덴티티, 에센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작은 기업들의 컨설팅을 할 때 실제로 이 프레임을 가지고 합니다. 물론 여기에 그냥 채워놓는 게 아니라 굉장히 뎁스 인터뷰를 많이 진행하고요, 기존 자료 분석들도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 개인 브랜드를 이렇게 하는 게, 이렇게까지 할 게 필요할까? 필요합니다, 사실은. 특히 스타트업 1인 기업 하시거나 프리랜서처럼 하신다, 요거대로 따라 하실 수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작년에 온라인 주얼리로 그래도 넘버원을 하고 있는 스타트업과 같이 한 8주 정도 고민하면서 이런 내용들을 정리했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브랜드 에센스는 본질적인 걸 담아주고요, 그 안에서 브랜드 컨셉이나 슬로건에서 행동 유발을 하는 컨셉이 나오고,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캠페인들, 콘텐츠들이 더 엣지 있게 갈 수 있겠죠. 이럴 때는 유머가 들어갈 수도 있고, 이럴 때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감동적인 것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나의 신념이 이 안에 녹여져 있는 게 좋아요. 신념이 이렇게 얘기해놓고 이 브랜드 아이덴티티 정리할 때 좋은 얘기만 쓰면 안 됩니다. 사실 브랜드 컨설팅 보고서 혹은 개인 브랜드 자소서, 경력기술서, 자기 회사 소개서, 프로포절 같은 것들을 보면요, 좋은 얘기만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보면 뭐 마음이 움직이시나요? 황영 표현 치면요, 개뿔 하나도 안 움직입니다. 좋은 얘기만 있거든요. 좋은 단어들만. 개인 브랜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이 자기 자신을 막 자랑해요. 근데 실체랑 완전 달라. 평판이랑 달라. 그런 분들 멀리 하셔야 됩니다. 큰일 납니다. 저 요즘에 그런 분들 종종 만납니다. 개인 브랜드 혹은 작은 기업의 브랜드. 우리 자신을 브랜드로 놓고 중소기업이 판매가 잘 되지만 우린 브랜딩이 필요해 라고 생각하신다면, 앞에 클립에서 얘기한 우리를 브랜드적인 관점으로 봐야 되고, 브랜드의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념을 제대로 아주 날것으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는 아이덴티티를 정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너무 많이 채우는 게 힘드시면요, 제가 이따가 맨 마지막에 보여지는 동그라미에 가운데 에센스, 핵심 아이덴티티, 이렇게 한 장으로 정리하는 표가 있습니다. 정답은 아니지만 그 한 장짜리가 있는 브랜드와 없는 브랜드는 확실히 달라질 겁니다. 퍼포먼스가. 왜냐? 한 장이 명확히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모든 브랜드 활동을 그 기준에 따라서 하는 거거든요. 이런 브랜드가 진정성이 있는 브랜드인 거죠. 진정성은요, 착한 게 아닙니다. 진정성은요, 내가 사람들, 날라리들에게 즐거움을 주겠다. 그러면요, 이 사람이 이 서비스 브랜드를 쓰면서 날라리 같은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모든 터치포인트에서 그걸 경험을 디자인해주고 행복감을 주는 거죠. 우리 여기 문 감독님 누가 한 말인지 아실까요? 현상은 복잡하지만 본질은 단순하다. 이거 뭐 황 대표님 제가 성대모사 한 건데,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얘기를 했고요. 실제로 마케터들 혹은 브랜더들이 정말 인사이트가 좋으신 분들은 본질을 잘 보죠. 본질을 어떻게 하면 잘 볼 수 있는 거야? 어떻게 하냐면 본인이 많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본질을 찾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저는 동사로 생각해보자. 어떻게? 종횡무진으로. 종은요, 끝까지 올라가 보는 겁니다. 횡은요, 그 당시에 어떤 희노애락, 애호욕 혹은 어떤 배경이 있고 왜 그랬고 어떻게 그게 발전됐고 이런 걸 보는 겁니다. 우선 종으로 올라가 볼까요? 원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원형. 자동차에 대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으세요? 제가 질문을 드릴까요? 자동차의 원형은 뭡니까? 저는 바퀴라고 생각합니다. 바퀴는 왜 생겼죠? 노예들 일 많이 시키려고. 이거 막 무거운 거 막 날라야 되니까. 그렇다면 자동차의 원형은 바퀴고 자동차의 본질은 이동성, 모빌리티라고 볼 수도 있겠죠. 실제 현대차에서 저희가 어떤 고민할 때 이런 고민들을 한번 했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기원들이요, 조금씩 변곡점이 생깁니다. 바퀴에서 수레가 생기고 말이 끌고 그래서 마력이 생기고 포드가 자동차를 만들고 더 많은 사람들이 차를 가질 수 있게 되고 고급차가 생기고 여러 가지 이제 막 갈래들이 생깁니다. 그렇게 보면요, BMW, 벤츠, 볼보는 본질을 담으면서 각자의 자기다움으로 브랜딩을 합니다. 자, 다시 돌아올까요? 여러분 지금 고민하시는 네모하다, 서대용하다. 서대용하다의 기원은 뭐죠? 개인 브랜드로 하기에 약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서대용의 뭐뭐뭐하다, 책을 쓰다 혹은 브랜딩을 하다. 요 본질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언제 맨 처음에 그걸 시작했는지, 왜 했는지, 그리고 그게 어떻게 발전되고 변곡점이 일어났는지 그걸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한편 여러분 이거 보시는 분 중에 브랜드 매니저, 마케터, 기획자 이런 분들은 본인이 지금 맡으신, 담당하시는 어떤 그 카테고리 전체를 동사로 한번 보십시오. 자동차 타다, 자동차 사다, 자동차를 팔다, 누구와 타다, 사랑하는 연인과 타다. 그때 어떤 기억들, 자동차를 탔을 때, 내렸을 때 그때 좀 당황스러웠던 기억들, 삶의 에피소드를 한번 찾아보시면 좋습니다. 이건 자동차 말고 다른 것도 다 되겠죠? 그리고 나서 사실은 우리가 맡은 자동차, 그 브랜드, 네모, 이 네모하다로 더 한번 들어가는 거죠. 전체 카테고리를 동사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는 그 우리가 맡은,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그 브랜드로 들어가면 됩니다. 제가 화장품 하다는 얘기할 때는 요 얘기를 드려요. 전체 카테고리는 사실은 화장품 하면 그 기능이 떠오릅니다. 뭐 주름 개선, 미백, 뭐 약간 동안, 뭐 여러 가지 이제 기능적인 게 좀 생각이 나는데, 그런데 사실은 화장하다. 우리가 상상해 보시죠. 본인의 직접 경험이 가장 중요합니다. 화장하다. 주말에 요즘에 썸을 타고 있는 혹은 자기가 좋아하고 있는 오빠랑 만날 때 화장을 할 때는 아마 행복하실 것 같아요. 설레이고 오늘은 어디를 갈까나, 뭘 먹을까, 뭐 이런 설레임이 있을 거고요. 근데 예를 들어 극단적으로 회사의 어떤 이상한 부장님이 허허 화장 좀 하고 다니지 허허 이러고 가셨어요. 그러면 아침에 화장할 때 그분 떠오르면 빡치겠죠. 화가 나고 내가 이 회사를 다녀야 되나, 부정적인 네거티브한 생각들이 들 수도 있고 행복감이나 설레임이나 기대감에 긍정적인 생각들이 들 수도 있어요. 사실은 기획자, 마케터는 사실 이 부분을 잘하는 거고요. 개인 브랜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화장품 회사에 너무 들어가고 싶어. 제 제자들 중에는 화장품 BM을 하고 싶거나 화장품 사업을 자기가 하고 싶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화장품 안에도 여러 카테고리가 있으니 화장하다라는 동사에서 뭐 색조하다, 기초하다 뭐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고요. 내가 들어가고 싶은 회사에 그 브랜드를 네모하다, 혹은 내가 앞으로 하고 싶은, 만들고 싶은 그 브랜드를 네모하다, 혹은 서대용이 화장품을 만들다 동사로 생각했을 때 그때 사람들의 강렬한 경험, 강렬한 빡침, 혹은 강렬한 기쁨 이런 것들을 잘 찾아내셔서 그걸 우리 브랜드 스토리 안에 넣으면 그냥 좋은 말만 쓰는 그런 자소서 혹은 프로포절보다 훨씬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의 본질은 모빌리티였는데, 이동성이었는데 어느 순간 자기 신분의 지위를 나타내는 방식들이 됐었어요. 그런데 비슷한 그 사이즈의, 비슷한 어떤 가격대의 벤츠, BMW, 볼보의 브랜딩을 보면요, 조금 쉽게 이해가 하실 수 있어요. 보면 자동차는 운송수단이기도 하지만 어느 순간 운송수단 그 이상의 것이 됐죠. 자기의 취향에 따라 브랜드를 선택하고 그 자동차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사기도 하고요. 그런데요, 자동차의 본질은 이건데 볼보는요, 차와 차 안에 탄 모든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 정밀 기술로 꾸준히 노력하겠다. 실제로 그들이 사용하는 어떤 재료들이나 그 공장에서 일하는 분들의 안전 시스템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벤츠는 오히려 좀 클래시하고 변치 않고 너무 튀지 않는 이런 쪽을 지향하죠. BMW는 운전자에게 집중합니다. 운전자. 그래서 운전하는 즐거움을 주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개인으로 적용해 볼까요? 나는 마케터가 되고 싶어요. 마케터, 마케팅하다. 다양한 정의와 본질들이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 본인은 어떤 마케팅을 하고 싶으신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일을 해왔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타트업 대표세요. 스타트업에 지금 겹치지 않는 서비스가 있을까요? 프로덕이? 다 있죠. 너무 자기 거 좋다라고만 빠져 있지 마시고요. 본질을 생각해 보시고요. 다른 플레이어가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는 우리답게 어떤 걸 문제로 보고 어떤 솔루션, 해결을 줄 건지 그걸 생각하시는 게 좋고요. 그게 회사 제안서의 초반에 들어가면 굉장히 변연계를 자극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냥 자랑만 두루루루 하는 거 사실 사람들 귀찮아하고 잘 안 봅니다.
그래서 제가 컨셉 흥신소, 기획 흥신소의 이런 내용들을 빈칸을 한번 생각해 보십사 하고 써놨었어요. 그래서 이런 한 장의 표는 정답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사례들처럼 브랜드의 신념을 짧게 나이브하게 정리하고요. 에센스와 코어 아이덴티티를 정리하기 좋은데요. 개인 브랜드에 적용을 해봤습니다, 제가. 이 친구는 비하인드 스토리를 말씀드리면 모 기업에서 하는 그 패션 아카데미에서 강의를 했었어요. 이 친구 재밌는 게 본인이 아주 부유하지 않은 거죠, 집이. 그래서 본인은 좀 비싼 아이템도 사고 싶고 패션을 너무 좋아하니까. 그런데 이 친구는 약간 그 안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허세스러운 패션들은 흔히 말하는 아주 비싼 거를 입거나 비싼 걸 맨 것만으로 패션의 완성이 아니다. 이 친구와 많은 얘기를 나누고 술도 먹어보고 좀 친해지고 하면서요. 이 친구는 MD가 되고 싶은데 어떤 MD냐? 굉장히 쿨하고 스타일리시하고 자신감 있는. 근데 꼭 비싸지 않아도 돼. 남한테 보여주려고 비싼 거를 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자기만의 룩앤필을 만들고 자기만의 어떤 스타일을 만들어가는 그런 거를 제안해주는 MD가 되고 싶다고 해서 이 친구가 프랙티컬하면서도 쿨한 그런 MD로 이 한마디를 그 당시에 정리했습니다. 이게 100% 훌륭해서 제가 소개한다기보다 이런 고민들이 사실 있어줘야 되고요. 이 빈칸은 계속 바뀔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 클립을 보시는 분들이 아, 저걸 보니까 이렇게 했구나 하고서 참고하시면 좋고요. 이 친구는 저랑 꽤 오래된 사이예요. 이은지라는 친구고 의류, 가방 이런 쪽의 스타트업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가 개인 브랜드를 정리하는 과제를 줬는데 이런 결과물을 냈어요. 모 여대 회화과를 나왔는데 마케팅이 너무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마케팅을 그리다. 다른 좋은 뭐 경영학과 뭐 이런 나온 분들은 마케팅을 숫자로 분석하고 이런 것들을 잘하겠지만 저는 회화과인데 마케팅을 사람의 마음을 드로잉하겠다. 이런 쪽으로 해서 정리를 한 것들이 있어 제가 허락을 받고 여기에 넣고 자. 세 번째 단계 제가 말씀드렸죠. 첫 번째 브랜드 신념을 정리하고요.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한번 정리하면서 이걸 한 장으로 한번 정리해보는 요런 얘기를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핵심은 너무너무 멋있고 좋은 말 쓰지 마십시오. 가능하다면 본인이 평소에 하던 말 혹은 살아있는 말, 구어체 이런 걸로 정리하시는 게 좋고요. 나라는 브랜드는 어떤 걸 믿고 있고 뭘 하고 싶다. 운전하는 즐거움을 주겠다. 내 자식 새끼한테 먹일 수 없으면 안 만들 거야. 그런 얘기들이 정리가 되고요. 그래서 나라는 브랜드 혹은 우리 스타트업의 혹은 1인 기업의 브랜드가 어떤 거를 관통하고 있는지 브랜드 에센스를 사실은 깊이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에센스나 이런 워딩들이 너무 차별화가 안 돼? 괜찮습니다. 똑같은 워딩이어도 본인이 여기에서 컨셉으로 조금 더 차별화해서 정리하고 그걸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클립들을 보신 거대로 하면 요 한 장을 한번 손으로 써보시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 썼을 때랑 한 일주일 후에 또 고민하면서 쓰는 거랑 또 다릅니다. 대신에 여기의 내용은 너무 좋은 것만 쓰지 마시고 평소에 자기가 생각하셨던 거, 친구가 저한테 해줬던 얘기, 다른 회사 미팅 때 누가 우리 스타트업에 대해서 한 얘기, 그런 것들을 한번 정리하시는 게 좋고 전체가 하나로 깨어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꼭 액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